무치약하면 치아가 아예 없다는 건지 어디까지를 무치약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싫어하는 한자인데요. 한자 싫어하시는군요. 네. 게다가 또 이 한자가 일본식 한자 표현이어서 네. 또 우리 또 일본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 때문에 좋아하지 어색하죠. 않는데 네. 그 한자를 풀어보면 결국 치아가 없는 특별한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가 하나만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무치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아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잔존 유무에 따라서 이제 부분 무치약이냐, 혹은 완전 무치약이냐고 좀 구분지어서 표현을 한다면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기능을 다해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가 원래 좀 약해서 빠지거나 아니면 사고로 치아를 상실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내 치아를 좀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유지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싶습니다. 일단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나이가 그쵸? 나이가 제일 큰 원인이겠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머리 숱이 제법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그런데 괜찮은데. 그런가요? 들면 사실. 예. 근데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이제 뭐 60대나 70대 어르신들을 봬도 저보다도 더 숱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와. 당연히 그런 분들은 검진을 해보면 치아 건강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꼭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가 무조건 빠진다라고 하면 안 맞겠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서는 연령대에 따라서는 그 치아를 잃게 되는 원인들이 조금씩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0대에서부터 한 30대 정도의 젊은 연령층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정제당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 정제당이 든 음식의 특성 자체가 치아에 잘 들러붙죠.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치아에 잘 들러붙어서 충치를 일으키기가 쉽죠. 그런 부분에서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섬유질이 들어간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씹는 과정만으로도 치아가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는데 저희 조카들만 해도 그 나물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안 않아요. 좋아하죠. 그런 친구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40대 이상부터의 장년층들에 있어서는 일단 제일 급한 게 이제 사는 게 바쁘신 거죠. 그래서 사실 바쁜 생활 속에서 이를 한번 닦기도 쉽지 않으시고 아니면 하루 3번을 닦는다 하시더라도 귀찮죠 좀. 급하게 네. 닦으시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관리가 좀 덜 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때 또 바로 병원을 찾으시면 간단하게 치료하고 끝날 부분들도 또 혹은 이제 무섭거나 이럴 때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겹치고 이러시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에서 생각을 해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좀 이유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이제 어릴 때부터 혹은 젊을 때부터 받아왔던 치과 치료했던 부분들이 다시 탈을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젊어서부터 가져온 이 식습관이라든지 평상시 습관들이 뭐 단단한 거 좋아하시거나 이제 뭐 질긴 거 좋아하시면 치아가 좀 상하기도 하고요. 혹은 좀 안타깝지만 이제 어떤 좀 신체적으로 이제 질환을 앓으시면서 병상 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혹은 그로 인한 후유증이죠. 그래서 이제 손발이 조금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이를 닦기가 조금 힘들어지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치아 상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10대는 식습관, 그리고 10대부터 30대까지는, 그리고 40대는 바쁜 생활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 질병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또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 급격한 치아 상실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급격한 치아 상실이라 함은 말 그대로 단기간 안에 치아를 잃어버리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실은 의도치 않은 사고가 많죠. 뭐 사고- 교통사고나 이런 그렇죠. 것도.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구강 부위를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을 만한 게 말씀하셨던 교통사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나쁜 이야기겠지만 의도치 않았던 어떤 뭐 폭력 사고에 휘말렸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운 나쁘게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앞으로 넘어졌다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에 좀 해당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특히나 제일 많은 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기하죠. 꼭 예, 다 먹고 아직도 나면 먹어요. 그 얼음이 되게 먹고 네. 싶잖아요. 네, 얼음 그렇죠. 가그작 씹어 네. 먹는 맛으로 또. 비우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것 그래서 같아요. 아이스 음료 멋있는데요. 네. 근데 이가 근데- 빠져요? 이가 빠진다라기보다는 이가 빠진다라기보다는 이제 네, 그런 네. 얼음을 이제 자꾸 깨먹다 보면 네. 치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깨지거나 혹은 오. 치아에 충격이 쌓이니까 이제 치아가 금이 가죠. 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혹은 이제 또 제가 예전에 여수에서도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수분들이 그렇게 게장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좋죠. 정말로 게장 드시다가 앞니 부러져오신 어머나.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셨어요. 그 돌게장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장 맛있는데 어떡하죠? 그러게요. 저도 좋아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네. 드시다가도 네. 이제 의도치 않은 사고에 의해서 이가 이제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치아가 많이 상실되지 않은가? 부분 무치약 같은 경우에는 네. 치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진단을 내려보면 임플란트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치료 방법이 꼭 임플란트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알기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상식이 뭔데요? 틀리 있고 틀리. 네. 그리고 뭐 있는데 네. 브릿지? 브릿지 네. 브릿지가 있죠. 네. 요즘에는 이제 전 국민들도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덴탈 IQ, 치약 정보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그런 용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셔도 다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부무치약의 치료 방법에는 크게 먼저 브릿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브릿지라 함은 이제 이가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빠졌을 때 이제 양옆에 앞이나 뒤쪽으로 이제 남아 있는 치아를 깎죠. 깎아서 이를 씌우면서 그 씌우는 치아 사이사이에 이가 없는 부분은 이제 치아의 머리 형태만 매달아서 한 번에 그 치아 같이 들어가면서 그 공간을 치료하는 방법 브릿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틀니의 일종이죠. 틀니의 일종인데 치아가 부분적으로만 없기 때문에 이 틀니가 가지는 이제 안정성이나 유지력을 더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남아 있는 치아에 고리를 거는 거죠. 그래서 고리를 걸어서 만드는 이제 틀니 같은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악골 뼈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나사를 식립을 해서 그 상부의 머리를 만들어 올리는 임플란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 원장님의 설명은 저희가 수능 때 요약 노트 딱 핵심 비법을 중요합니다. 네. 듣는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브릿지 할 때 주변에 치아를 이제 깎게 되면 네. 그 치아는 깎여지는 거니까 그렇죠. 더 빨리 뭔가 좀 네. 탈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게 단점이죠. 어. 치아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이제 가장 외부에 있는 껍데기가 제일 단단한데 이제 브릿지를 하면 이제 필수적으로 그걸 깎아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브릿지가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이겠죠. 네. 그리고 또 부분 틀니는 브릿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치아 위쪽에 치아가 4개가 없는데 연달아서 이렇게 연이어서 4개가 없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4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 4개만 이 틀니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환자분들이 어떤 상황을 이제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면 네.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네. 그런데 그런데 가능하군요. 띄엄띄엄 만드는 것도 이제 물론 가능은 한데 네. 아마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치과 의사분은 저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틀니라 함은 결국 입안에 어떤 큰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일단 불편하겠죠. 이물감이 되게 클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부분 틀니를 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 더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할 텐데요. 네. 한 4개 정도의 치아가 띄엄띄엄 없다라면 네. 뭐 어떤 경제적인 유유 면에서도 그렇게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네. 그 치료하는 과정을 생각해 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띄엄띄엄 있는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브릿지나 임플란트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부분 틀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브릿지를 하기 어렵게 인접해 있는 치아가 좀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가장 뒤쪽에 있는 어금니들이 한 적어도 양쪽으로 뭐 한 4-5개 이상의 이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치료 방법적인 면에 있어 생각을 할 때 부분 틀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쏙쏙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분 무치약 치료의 경우에 환자들의 네. 만족도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뭐가 될까요? 네. 일단 이거는 이제 브릿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브릿지 치료가 가지는 장점 자체가 이제 치료가 좀 빨리 끝나는 게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대부분 뭐 2주, 어, 네, 2주, 3주면 충분히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인 면에서 치료 만족도가
깊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은 이제 치아를 이제 묶어서 하는 치료 방법이죠. 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치아 사이에 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음식물이 좀 적게 끼겠죠. 잘 안 끼거나.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결국은 내가 딱 그거 하나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거는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가 오래 쓰고 하시면 훨씬 더 장기적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